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글루타치온이에요. 요즘은 건강 프로 돌려보시면 여기저기서 다 나오잖아요. 글루타치온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좋은지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또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글루타치온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효능과 또 이게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건지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그래서 우리에게 글루타치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글루타치온은요, 이 아미노산의 일종이에요. 아미노산. 아미노산의 기호는 단백질이죠. 결국은 단백질의 일종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아미노산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물질이에요. 예를 들어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의 간에서 합성이 돼요. 합성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은 큰 문제가 없이 글루타치온 보충 필요 없이도 잘 살 수가 있는 것인데 나이가 들면서 이 분비량이 줄면서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글루타치온의 이제 그 역할은 이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의 이 세포나 조직, 기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활성산소가 뭔지 다 아시죠?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염증도 생기고 또 이제 노화도 생기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여러 안 좋은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증이 암의 씨앗이라고 하는데 활성산소가 염증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활성산소, 염증, 바람 이것이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루타치온은 간에서 생성이 되고 면역과 항산화 기능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항산화 기능을 하고 있는 글루타치온이 이 결핍하게 되면은 활성산소가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암과 이 혈관계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글루타치온을 좀 더 설명드리자면은 이 세 가지 아미노산, 즉 글루타민산, 시스테인, 글리신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이 이렇게 합성해서 만들어진 이 트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트리라는 것은 삼을 의미하는 것이고 펩타이드는 단백질이 이렇게 모여 있는 형태, 단백질이 이렇게 모여 있는 형태를 펩타이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의 아미노산이 같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것이 바로 글루타치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의 앞자가 이제 G잖아요, G. 그래서 그 G를 따서 비타민 G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직접 먹어야만 보충할 수 있는 비타민 C와는 달리 같은 항산화제라도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항산화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배곡주사란 말 들어봤죠? 배곡주사. 이게 이제 글루타치온이에요. 글루타치온이 이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피가 맑아지고 우리가 혈색이 좋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얼굴빛이란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글루타치온을 많이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은 이 혈관이 좋아지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혈색이 좋아지고 피부가 밝아지기 때문에 이 배곡주사라는 걸로 많이 이제 맞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꼭 무슨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도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라도 기본적으로 글루타치온이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제 주기적으로 맞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글루타치온이 항상 나이를 먹어도 일정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제가? 간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도 나이를 먹는 거예요. 간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글루타치온을 보충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20대까지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이 분비량이 10년 주기로 한 15%씩 떨어지면서 이제 80세가 넘어가면은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이가 20대 중반이 넘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고 글루타치온을 섭취를 좀 해야겠죠. 근데 한의학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한의학에서도 우리가 이 남자는 8자로 이제 올라가고요. 여자는 7자로 올라가는데 여성은 7세, 14세, 21세 이렇게 이제 몸이 주기 바뀌고 남자는 8세, 16세, 24세 이런 식으로 8년 단위로 이제 몸의 기능이 바뀌는데 남녀 공이 여성은 21세, 남성은 24세부터 늙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의학적으로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글루타치온 만들어지는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의학에서는 글루타치온이 뭔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노화가 20대 중반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설명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는가.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노화를 좀 막아주기 위해서는 글루타치온과 같은 항산화 물질들을 많이 섭취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항산화제가 하는 일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활성산소가 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활성산소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산소가 어떻게 들어와요? 호흡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그죠?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게 되면은 산소가 이 세포로 들어가서 세포 안에는 에너지 공장이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그 안에 산소가 들어가요. 산소가 들어가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죠.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 2% 정도의, 그러니까 100 정도의 산소가 들어왔으면은 거기서 2 정도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안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마치 에너지를 만들면서 자동차 가면서 매연이 나오는 것 같이, 그죠? 이 정도의 거리를 가려면 요만큼의 매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이 정도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정도의 노폐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2% 정도만 나오게 되면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활성산소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물어보면 다 나쁜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활성산소는 2% 정도만 나오면은요, 이것이 우리 몸에 오히려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요. 어떤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암세포들을 사멸시키는 역할을 해요. 2% 정도의 활성산소는 또한 이 세포의 성장을 도와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음식을 함부로 먹거나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하거나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받게 되면은 이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돼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 이 글루타치온이 이 작용을 해서, 그러니까 산화와 항산화, 그러니까 산화와 환원 기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 활성산소가 몸속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불완전한 분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들러붙어가지고 자꾸 이제 그 세포나 어떤 조직을 이제 괴사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녹슬게, 그러니까 산화시키려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염증이 발생하는데 항산화 물질은 뭐냐면 이 활성산소에다가 이렇게 세포를 줘요, 미리. 이했다고 준다고. 왜냐하면은 전자를 주는 거예요. 전자를 받으면 활성산소는 그걸 받으면 불완전한 분자가 완전한 분자가 되기 때문에 산화 기능을 잃고 환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활성산소는 정상적인 세포나 조직에 붙어가지고 산화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노화가 발생하는데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서 활성산소에 전자를 미리 줘버려. 줘버리면은 이 활성산소가 산화가 활동을 못하고 환원되면서 기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대충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글루타치온이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루타치온의 효능을 좀 살펴보자면요, 이 제일 큰 게 결국은 항암 효과예요. 그래서 이 항암을 하거나 항암 중이거나 또는 이제 항암약을 쓰거나 방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암환자들은 반드시 이걸 좀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
글루타치온은 손상된 DNA를 회복시키고 또 DNA 합성의 필수 효소가 됩니다. 또 다른 산화제에 비해서 더 강력한 항암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죠. 비타민 C도 있고요. 베타카로틴도 있죠. 폴리페놀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글루타치온만큼 강력하게 항산화 기능을 하고 항암 기능을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또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차단합니다. 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항암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항암약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에 큰 부담을 주잖아요. 부담을 주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몸 안에서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분비가 돼요. 근데 이게 너무나 과잉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막 토하기도 하고 입맛을 잃기도 하고 살이 빠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증상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이토카인 생성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항암 중에는 이 글루타치온을 많이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T 림프 강화라는 거는 백혈구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죠. 면역이 좋아진다는 거죠. 또 항암제로 인해서 신경성 통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항암하고 와서 손발이 막 저리고 아프고 힘든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걸 완화시킬 때도 글루타치온이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연구에 의하면은 이 한 2주간 글루타치온 섭취를 한 결과 NK 세포 활성도가 한 400% 이상 올라갔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특히 항암 중에 있거나 또는 이제 이 암 치유 중에는 글루타치온을 많이 활용하면은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물론 그 항암 보조 요법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도 뭐 백내장 환방변성 같은 걸 예방하는 눈 건강 또는 이제 우리가 글루타치온 수치가 낮으면은요 이 우울감이나 불안증,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럴 때 정신 건강에도 글루타치온이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당연히 이 간장 기능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술 많이 마시고 또 중국 많이 오염되어 있는 데서 근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간 기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글루타치온이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 부족하다 보시면 돼. 다 부족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시급하게 이 글루타치온을 좀 보충을 해야겠다고 할 때 이 내 몸을 좀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무리 쉬어도 피로감이 사라지지 않는다. 또 얼굴빛이 칙칙하고 기미가 늘었다. 또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과 같은 이 수치가 우리가 쓰리고라고 하잖아요. 쓰리고 수치가 증가했다. 또 지속적으로 몸이 아프고 저리고 시린다. 또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 이런 증상들이 이제 있으면은 요 증상 중에서 한 서너 개만 있으면 일단 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인식을 하면 됩니다.